인터넷으로 누구나 세계 유명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공개 강좌가 늘고 있습니다. 무크라 불리는 온라인 대중 강좌인데요. 수준 높은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온라인 공개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공미디어 곽덕훈 부회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온라인 공개 강좌, 그러니까 무크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무크는 그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의 약자로서 웹을 통한 무한의 참여와 공개적 접근이 가능한 그 웹 기반 공개 강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무크는 비디오나 유인물, 문제집 등과 같은 그 전통적인 학습 자료에 덧붙여서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수강자들에 대한 그 철저한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그 이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에 이런 온라인 공개 강좌 수업이 등장을 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는 교육계에서 일어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이런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공개 강좌 혹은 공개 수업, 즉 무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대표적인 무크에는 이제 에드엑스, 코세라, 유다시티 등이 있습니다. 현재 그 에드엑스는 MIT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약 32개 대학이 179개 코스를 제공하고 있고, 네. 코세라의 경우 스탠포드 대학, 예일 대학 등 전 세계 그 109개 유수 대학들이 현재 약 657개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유다시티, 오픈컬처 등이 있고, 특히 그 주목할 것은 코세라의 경우 현재 약 774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스를 수강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도 서울대학이 이제 에드엑스에, 카이스트는 코세라에 각각 그 참여하여 이제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활동은 외국 대학들에 비해서 좀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유명 교수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오픈하고 자격증이나 학점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발전할 때 국내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은 글로벌 패러다임의 그 변화 속에서 심각한 어떤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제 향후 이러한 공개 강의들이 더욱더 그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대학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방안들을 강구할 때라고 봅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개 강좌를 좀 확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에드엑스나 이제 코세라의 일부 강좌를 올리는 등 이제 국제적인 무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그 자체적으로 그 무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도 이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국내 몇몇 대학과 관련 기관들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무크, 즉 K무크라고 하고 있는데 이 K무크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K무크가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K무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유수 대학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업은 교수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잘 수업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교수님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크는 그 OER, 그러니까 어떤 강좌만 제공해 주는 것과 달리
교수들과의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학점 인정이나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한 철저한 학습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참여 교수들에 대한 다양한 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수준 높은 공개 강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뭐 온라인 강좌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좀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처럼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가야 될 경우에 이제 그 질을 좀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시대나 이런 모바일 시대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끝으로 우리나라 교육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시대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초연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큰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바뀐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큰 변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국들이 교육을 세계화하고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적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계화 산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육의 세계화 산업화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교육 생태계 생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질 높은 교육 콘텐츠가 온라인 공개 강좌로 좀 문턱이 낮아져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시국미디어 곽덕훈 부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